XRP 가격적인 흐름을 볼 때 중요한 타임라인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록이 또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해 줘야 될 거고, 승인 자체는 4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리플사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클과 뭐 크라켄이라든지 이토로라든지 뭐 앵커리지 디지털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IPO하는 시점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불장의 약간 꼭대기 부분에서 항상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시점까지 바라본다면 XRP의 가격은 두 자릿수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리플 빅뱅이라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견해를 또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조금 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밝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초반에 암호화폐 이제 접하고 투자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리플을 먼저 공부한 게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이 뭐 시가총액 또 1등이고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또 그 뒤를 잇고 있고 하다 보니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리플 XRP라는 코인도 뭐 워낙 메이저 코인이니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파면 팔수록 좀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왔구나.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온 게 블록체인이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에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백서를 한번 봤을 때 초록 부분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피어 투 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캐시 시스템, 디지털로서 돈을 옮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때의 당시가 이제 딱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이후에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는 중앙은행 못 믿겠다. 이제는 은행 거치지 말고 사람 대 사람 간에 돈을 이동할 때 온라인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캐시를 이동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트코인으로도 역시나 뭐 가치를 이전할 수 있죠. 초반에는 막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이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치의 이동을 하기에는 사실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움직일 수 있는 트랜잭션 수, 그러니까 한 1초에 거래되는 수 자체가 한 10건도 안 돼요. 6건에서 7건 정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또 블록 크기 자체가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도 매우 비싸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좀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정말로 그가 나온 본질, 그 가치를 이동하기에는 좀 한계점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게 돼요. 이더리움도 사실 TPS 그 트랜잭션 수 옮길 수 있는 포션 자체가 1초에 한 20건 정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회사이자 하나의 메인넷이자 유틸리티 코인이 바로 XRP입니다. 뭐 TPS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500에서 3,400건으로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업비트나 빗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뭐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 빠르기 때문에 XRP를 많이 또 활용하실 거예요. 물론 뭐 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지만 아마 XRP를 빠르고 수수료가 싸니까 리플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저도 TPS면은 굉장히 가치를 이동하는데 빠르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IMF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 그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데 2017년 때부터는 그 IMF의 총재였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였을 때 이 국경 간 결제가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부터 그들은 알고서 뭔가 변화를 혁신하기 위해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도 또 결성을 했었고, 근데 그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 안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이름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매년마다 1월 달에 이제 스위스에서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포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현재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매년 가서 연사진으로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이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어요. 거기서도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명시하면서 또 기술 혁신 상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SEC와 리플과의 이런 법적 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과거부터 IMF의 그런 피트탱크 고위급 자문단에 리플의 회장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리플사에서 운영하는 유브리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여러 세계 유수 대학과 손을 잡아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리플 블록체인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세계 유수 대학들 뭐 하버드라든지 펜실베니아 대학교 뭐 MIT 공대 이런 대학들이 리플사와 다 그런 MOU 체결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리플과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점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을 검증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발자취를 봤을 때 정말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메인넷이 XRP 레저, 리플 원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국제 기구들의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 또 세계 회계 법인들의 그런 보고서를 봤을 때 국경 간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을 쓰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에비던스를 계속 공부하고 파보다 보니 비트코인과는 정말 또 다른 이 금융을 바꿀 수 있는 코인이 리플이라는 코인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확신을 갖다 보니 결국에는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리플을 향한 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미국 트럼프 움직임만 봐도 범상치가 않죠. 일단 뭐 본인이 최근에도 서밋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암호화폐, 이 크립토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 이제 황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AI 생태계를 그만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부서도 신설이 됐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부서도 있죠. 정부 효율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도 다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ETF라든지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죠. 근데 리플과는 또 어떤 유착 관계가 있냐?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비축 자산에 대한 어떤 서명을 했죠. 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XRP,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납세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세금을 들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뭐 크립토 차르 부서가 이제 상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한테 한번 방법을 모색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도 일단 XRP가 좀 편입이 됐었고 사실 대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리플의 CEO와 CLO 이제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랑 셋이서 또 저녁 만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트럼프 소셜 미디어죠. 그 트루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리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리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리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RLUSD도 계속 현재 주조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커지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에서 물론 또 메이드 인 USA 코인이 또 XRP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와 좀 유착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비축 자산으로도 XRP가 편입이 됐고 뭔가 개인적으로도 프라이빗하게 만나다 보니 조금 그런 범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트럼프 2기에서 리플이 좀 어떤 뭔가 실질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리플 XRP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메이드 인 USA라고 하는 그런 미국 재단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세금 혜택을 받다거나 아니면 아까 언급드린 그런 5가지 코인들을 미국 정부에서 혹은 재무부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는 현재 상무부 장관이랑 재무부 장관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기반의 국부 펀드를 또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크립토 생태계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플이 이제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ETF 승인을 위해서 리플이 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직까지는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는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교차 항소는 취하되지 않은 상태고 합의라든지 그런 도출 과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재 SEC의 차기 위원장 이제 폴 애킨스의 인준이 머지 않았거든요. 인준이 좀 먼저 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위원장 자리가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SEC와 리플의 소송이 좀 끝나주는 게 좀 사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수순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좀 ETF도 승인이 되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의 좀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보면 ETF 승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리플도 그러면 ETF 승인되고 나서 가격적인 변화가 좀 따라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얘기를 했는데 리플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플 USD라고 하는 코인이 연내 2025년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점유율의 탑5 안에 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2번째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기를 놓고 본다면 연내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의 말에 불과하지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XRP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ETF 창구가 뚫리는 시기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좀 승인이 되면서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펌핑이 되는 것보다는 물론 승인됐다라는 그 소식으로서 조금의 어떤 상승은 있겠지만 항상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어요. 약간의 쿨타임이 좀 있었습니다. 승인된 이후에 한 2달, 뭐 3달,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 6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가격 펌핑이 좀 있었다 보니 XRP도 그런 어떤 좀 쿨타임이 있은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리플 가격이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가격이 약간 단기적인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후자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 XRP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뭐 500원, 600원, 700원 했던 코인이었는데 지금 뭐 어쨌든 3,000원대다 보니 이미 뭐 5배, 6배가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저번 사이클, 저저번 사이클까지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지금 뭐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리플 XRP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때도 이제 최고가가 5,000원이었지만 그때보다도 못 미치는 가격.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때 정고점이 뭐 워낙 지금 수준에선 낮아 있었으니까 사실 거의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이 눌려와 있었거든요. 7년 정도의 어떤 그런 삼각 패턴,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 말부터는 SEC로 또 눌리면서 4년 동안 또 법적 공방이라는 그런 리또속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서 눌려왔다 보니 저는 아직까지도 XRP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많이 좀 눌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가격과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XRP 이 가격적인 흐름을 볼 때 또 중요한 지표들을 타임라인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법적 공방이 끝나야 될 거고 블랙록이 또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해 줘야 될 거고 승인 자체는 4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가격적인 어떤 추측을 하는 건 너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올해까지 아니면 뭐 내년 1분기까지 길게 봤을 때 1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2달러, 3달러 왔다 갔다 하지만 최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에서 채택하는 이슈가 또 타임라인이 7월에 있고 또 스위프트망에 블록체인이 깔리는 또 11월 22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리고 내년에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 회사들, 리플사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클과 뭐 크라켄이라든지 이토로라든지 뭐 앵커리지 디지털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IPO하는 시점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불장에 약간 좀 정말 꼭대기 부분에서 항상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바라본다면 사실 XRP의 가격은 두 자릿수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리플이 가진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치명적인 약점이나 한계,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이들 XRP 투자하실 때 사실 공부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이 퍼드 뉴스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 XRP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코인이다. 혹은 재무 투명성이 뭔가 불안정성을 보인다. 투명하지 않다. 또한 리플사에서 너무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팩트기도 합니다. 실제로 총 발행량이 1000억 개인데 지금 현재 약 40% 정도를 리플사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정말 덤핑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도 있겠죠. 또 에스크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수반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가치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XRP에 대한 치명적인 뭔가 단점이라든지 리스크한 부분은 많은 물량을 리플 재단에서 가지고 있다. 플러스 아직까지 소각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플 원장을 사용해서 리플렛을 활용했을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이제 쓰이면서 소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1,500만 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량 자체는 1,000억 개인데 소각량은 1,500만 개 정도다.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포션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각해가지고는 언제 다 소각이 돼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 없어지면서 가치가 오르겠냐? 이거는 너무 많은 물량이다. 이거는 리플사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뭐 개인들이 XRP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작년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어떤 리스크한 부분, 네. 퍼드 뉴스, 뭐 악재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치명적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 리플 원장에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라는 게 스위프트망과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도매용 홀스케일 CBDC에서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게 된다면 사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1,000억 개라고 하는 물량은 현저히 부족한 수량일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 1,500만 개밖에 소각이 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스위프트의 규모 자체가 일일 거래 규모량이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고 실제로 연간치로 봤을 때 한 160달러 정도 160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20경원, 30경원에 육박하는 시장 캐파기 때문에 거기서 리플렛이 탑재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XRP의 가격은 사실 지금 이 가격을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0억 개라는 수량이 워낙 부족한 수량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데이비드 슈워츠, 현재 리플의 CTO거든요. 그 최고 기술 개발자가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 만들었다면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드랍 단위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인 뷰로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